이제 책에 11번까지 했고 책에도 12번입니다. 12번. 책에도 12번 부분 펼쳐서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책에는 아니에요. 책에는 아닌데 건축법에서 암기해야 될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되게 암기할 게 많아요. 그래서 또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자주 보게 하려고 이걸 그냥 책의 대형태로 지금 뽑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건축 절차를 가지고 허가나 신고나 그다음 협의해서 했던 거 맞죠? 근데 그걸 이제 하고 난 뒤에 용도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원래 우리가 건물 허가 받을 때 받았던 용도 말고 다른 용도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용도 변경도 그냥 내가 하고 싶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절차가 있어요. 자, 먼저 건축법 제19조 1항에 보면 이건 책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용도 변경이란 건축물에 축조하는 다른 개념으로서 건축물 사용 용도를 뭐 하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건물의 용도 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뭐 해야 돼요? 맞게끔 해야 돼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피난에 대한 문제가 제일 커요. 내가 지금 건물을 처음에 지을 때 허가받았던 건물의 용도보다도 피난이나 이런 부분, 화재가 났을 때 그게 되게 엄격한 건물의 용도로 바꾸고자 한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럼 그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있는 용도에 있는 그 그룹이 있거든요. 그 그룹보다 위에 있는 걸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럴 때는 허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피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완화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내가 있는 그룹보다도 밑에 위치하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그룹으로 만약에 변경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게 용도들이 그룹 자체가 돼 있다고. 주택이면 주택에 대한 그룹들, 문화시설이면 문화시설의 그룹들 이런 것들, 업무는 업무시설의 그룹들 이런 것들이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안에 속하게 되는 경우와 그 속에서 이제 위아래 이렇게 분류되는 분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는 거. 그래서 266페이지 보시면 266페이지에 가로 1번에 보시면 용도 변경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사용 승인을 당연히 사용 승인을 뭐 한 걸요?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가 만약에 이 용도를 하겠다고 생각했으면 그 용도를 하면 되는데 하다 보니까 다른 용도를 바꾸고자 할 때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용도를 변경한다는 것은 사용 승인 받은 건물에 받기 전 건물이에요. 당연히 받은 건물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정하는 바에 따라 똑같이 누구한테? 받기 위해서 허가권자한테 우리 허가받은 거 맞죠? 그 자한테 용도 변경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받거나 그러면 용도 변경도 허가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 뭐죠? 신고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다양해요 이게. 그래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 어떤 경우 허가고 어떤 경우 신고냐?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배우게 돼요. 이런 문제. 그래서 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누구한테 한다고요? 허가권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허가권자에서 예외적인 자도 있었죠. 누구예요?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층수가 얼마?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그런데 그건 새롭게 짓는 거죠. 이거는 짓는 겁니까? 지어져 있는 건물의 용도만 바꾸는 겁니까? 용도만 바꾸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건물의 층수가 21층 이상 된다든지 아니면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더라도 이거는 그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에요. 단지 기존에 있는 건물에 뭐만 바꾸는 거예요. 용도만 바꾸기 때문에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새로 지을 때는 위험하니까 두 번째 서열에서 허가를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죠. 용도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기존 건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건물을 허물고 다시 바꾸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 허가권자에 누가 빠졌어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그 자도 있다고 적었겠죠. 근데 그게 없다고.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가서 한번 더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누구냐 물어보면 누가 돼요? 3사예요.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요. 새롭게 짓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21층 이상 되는 건물이 되더라도 그리고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더라도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하는데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을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서열한테만 그냥 용도 변경하면 됩니다. 그게 신고가 될 수도 있고 허가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도 또 있습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들 그 성수동에 뭐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성수동에 요새 되게 요새도 아니죠. 옛날부터 핫했죠. 주말 같은 데 가보면 사람들 되게 많아요. 가보셨나요? 가보면 진짜 많아요. 거기 가보면 뭐 맛집들도 많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 많아서 저는 뭐 가진 않는데 잘. 왜냐면 저는 거기서 자취를 했기 때문에 학교가 한양대라서 뚝섬에서 자취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자취할 때만 하더라도 거기는 뭐 공장밖에 없었어요. 뭐 하여튼 그랬어요. 뭐 그런데 워낙 그렇게 됐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랬는데 그곳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그때 땅 사든 창고라도 하나 사놨다면 대림 창고가 그렇게 바뀔 줄이야. 그렇죠? 예. 대림 창고 아세요? 잘 모르시나요? 대림 창고가 안에 카페 형태로 돼 있어요. 그냥 창고예요. 창고인데 그걸 뭐죠? 카페 형태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창고죠. 그럼 처음에 용도를 뭐죠? 창고로 뭐 한 거예요? 용도를 가지고 허가를 받았을 거잖아요. 근데 창고가 아닌 뭐로 바뀐 거예요? 카페로 바뀐 거죠. 그렇잖아요?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걸로 바뀐 거잖아요. 그럼 용도가 뭐 한 거예요? 변경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럼 용도가 바뀌었는데 그럼 그렇게 용도 바뀐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지나가다 보면 주택들이 또 많아요. 주택인데 별도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택 그대로예요. 창 있는 거 창 다 오픈시키고 그다음에 그대로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노출되고 그런 상태예요. 아시죠? 그런 상태에서 뭐로만 바뀌어요? 음식점이나 아니면 조명 몇 개 달아가지고 카페만 바뀌었다는. 그게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뭐 그런 생각.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이냐면 나도 그 근처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2층짜리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하긴 그렇고 임대를 놓아야 되겠다. 아무래도 뭐로 하면 음식점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임대 수익이 높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부동산에 가서 하려고 지금 사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와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 A라는 고객이 2층 단독주택을 뭐로요? 음식점으로 임대를 놓을까 합니다 하고 부동산에 와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쉬운 부동산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떤 종류의 음식점으로 임대하기를 원합니까 하고 물어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기합니다. 일반 음식점이면 그렇게 뭐 내부 변경 공사 없이 그래서 조명 몇 개 달고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그냥 뭐 그는 용도 변경이라는 개념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 다 주택을 뭐죠? 음식점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그렇게 임대를 내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음식점으로 만약에 임대를 놓으려고 하면 그 임대에 들어오는 누가 있어요? 임차인이 있겠죠. 그러면 임차인이 와서 당연히 뭐로 하려면 영업을 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영업 신고할 때 건축물 대장상에 그쪽 있는 용도가 일반 음식점으로 뭐가 돼 있어야 돼요? 기재가 되어 있어야만 신고를 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허락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임대만 놓으면 되는 줄 안다고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신고 안 하고 하게 되면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알죠.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장사가 잘 돼요.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권리금을 받고 뭐 어떻게 했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권리금을 다시 자기가 뭐죠? 받고 가려고 할 때 이게 뭐가 되면 불법이 되면 그 자체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문제가 큰 거 뭐냐면 이걸 모르고
그냥 임대를 놓는다고 하니까 음식점을 하면 되겠다 하고 그냥 영업 뭐 하기 전에 신고도 하기 전에 인테리어를 다 한 거예요. 그것도 욕심이 있으니까 돈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한 2억 정도 들어가지고 인테리어를 싹 다 한 거예요. 당연히 영업 신고는 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용도가 뭐가 될 거라는 생각 못하고 주택이었다는 생각 못하고 그냥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임차인은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죠? 영업신고가 했을 때 허락이 나야 안 나요? 안 나죠. 승인이 안 나죠. 이게 용도가 뭔데요? 주택인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건축물 대장상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건축물 대장이에요. 일반 건축물 대장이 되고 우리는 좀 위에 있는 부분들은 볼 거 아니고 민원 24에 가보면 다 뽑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밑에 보시면 건축물 현황이 나오죠.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때 여기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층별 중에서 1층, 구조는 뭐 전부 다 철공 콘크리트니까 뭐 이건 볼 거 없고 용도가 1층이 뭘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일반 음식점으로 돼 있는 거예요. 2층은 뭘로요? 대중음식점. 3층은 사무실, 4층은 주택. 이런 식으로 용도가 되어 있을 때 그 용도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은 다 뭘로 돼 있어요? 다 주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단독주택이니까. 다 용도가 주택이에요. 근데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을 내려고 하면 그 주택을 뭐로 바꿔야 돼요? 일반 음식을 바꿔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분은 그러니까 그분께 아니고 이거는 제가 있는 부분을 가서 보여드린 거고 이런 식으로 용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고 보여준 거예요. 용도 자체가. 근데 지금 사장님 거는 이런 식으로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용도 변경이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임대를 주고자 하는데 일반 음식점으로 임대를 주고자 한다. 그럼 지금 주택을 뭐로요?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기존 용도가 단독주택이니까. 그럼 이제 또 뭘 보여줘야 되냐면 용도 변경에 대해서 용도군이 있을 거잖아요. 그룹이. 그걸 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법전을 딱 펼쳐가지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에 보면 별표 1에 보면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럼 이분 또 뭐죠? 엄청 중요한 게 있다 생각하겠죠. 별표니까. 그럼 별표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별표 1이니까 한 개입니까? 그게 아니고 별표가 뭐예요? 별도표입니다. 별도표. 법령상에 표시하기가 힘드니까 뒤에다가 별도표로 나타낸 거예요. 이게 한 몇 페이지가 돼요. 이게. 그래서 단독주택에서 밑에다가 밑에 세부적인 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항목이죠.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이 있고 그 다음 다가구 주택이 있고 다음 주에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이 다중주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됐나요? 이게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라는 용도에는 세부적인 호가, 항목이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동주택에는 또 뭐가 있냐?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거. 아파트. 그 다음에 다세대. 그 다음에 연립주택. 그 다음에 기숙사같이. 이게 공동주택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룹으로 분류를 하면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그룹이 된다고. 주택 그룹이니까 주택군이 되는 거예요. 그 주택군에는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는 거고 그 단독주택 세부적인 호에는 항목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근린이라고 하는 또 그룹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거 지역에서 주거를 하기 위해서 생활할 때 주민들이 생활을 편리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생활 시설을 설치하게 돼요. 그때 가까운 쪽에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설치한 걸 뭐라 불러요? 근린 생활 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 시설들,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은 일종으로 분류하고, 규모가 좀 커지고, 그 다음에 취미나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것은 주로 어디로? 이종이라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일종 근린 생활 시설에도 종류가 뭐죠? 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종 근린 생활 시설도 가하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중에서 이제 보세요. 서점 있죠, 서점. 서점은 어디에 속해요? 제2종 근린 생활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일반 음식점 얘기했죠. 이 일반 음식점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제2종 근린 생활 시설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독주택과 제2종 근린 생활 시설은 다른 분류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로 바꾸는 거예요? 일반 음식, 즉 큰 범위에서 제2종 근린 생활 시설로 바꾸는 거죠. 그럼 용도를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되는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용도를 바꿀 때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게 신고고, 행정청에 허락을 받는 게 뭐예요? 허가예요. 허가가 되면 이게 허락을 안 해주면 못하는 거죠. 이게 엄격한 거예요. 그걸 또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엄청 간단한 거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주택 분류죠. 주택 분류는 단독과 그 공동이 있는데 이건 같은 군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룹에. 그럼 이거 두 개끼리 바꾸는 거는 건축물 아까 대장이 있죠. 그 대장에 기재 내용 변경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그것만 신청하면 바꿀 수가 있어요. 더 간단한 거예요, 이게. 어떤 거는 그 기재 내용 변경 신청조차도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단독주택 세부적인 항목 있죠. 이것끼리 바꾸는 거. 이렇게 바꿀 때는 기재 내용, 어차피 이게 속하는 거니까, 큰 분류가. 그러니까 뭐조차도 할 필요 없냐면 건축물 대자상에 기재 내용 변경 신청조차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형태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단독주택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용도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허가가 될 수도 있고 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럼 이제 물어본 거지.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이게 간단하고 그냥 임대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왜?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임대인이 이걸 맞춰줘야 임차인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하지. 임차인이 이걸 해야 될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무상이세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사항 부분에 관한 형태다. 복잡하네요, 저 안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당연히 그냥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러면 돼. 그래서 이런 형태 부분이 되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이게 신고냐 허가냐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하려고 하면 근린생활 아까 설명했던 거.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생활의 필수시설이고, 이종 근린생활시설은 일종보다 큰 규모, 그리고 취미생활이나 편의생활 관련 시설의 큰 분류는 이렇게 잡은 거예요. 항목들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시설이라도 면적이 작으면 이쪽으로 가고 면적이 커지면 이쪽 가고 이렇게 돼요, 우리가. 그런 분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용도 변경 체계도가 있는데 시설군이 있다, 아까 그룹이 있다고 그랬죠. 그 그룹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룹이 있어요.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 있고 그룹이 있고, 산업 등 시설군이 있고, 전기통신에 관계되는 시설의 그룹이 있고, 문화집회 시설군이 있고, 영업을 하는 뭐 판매 시설 이런 거 있죠. 우리 백화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영업시설군이 있고, 교육복지시설군이 있고,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그리고 그 각각의 그룹에는 이런 식으로 항목들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 관련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있고, 산업 등 시설군에는 이런 식으로 아까 창고, 대림 창고 아까 기억나시죠? 묘지 관련 시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위로 올라와 있는 게 상위군이고 밑에가 하위군이고 이렇게 돼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대개 피난이나 이런 부분 했을 때 위험할 수 있는 곳들, 그래서 소방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뭐죠? 엄격하게 지어진 건물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밑에 있는 곳은 그렇지 않은 거를 위로 바꾸고자 한다 그러면 그런 소방시설 이런 것들이 별도로 설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따로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거를 밑으로 하는 거는 위험하지 않는 거니까, 기존에 더 빡세게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는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시설군 내에서 바꾸는 건 아까 얘기했죠. 건축물 대장상에 뭐 하면 돼요? 기재 내용 변경 신청만 하면 돼요. 왜? 같은 시설군으로 묶어놨으니까. 그럼 같이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건물 지을 때 소방시설이 제일 문제가 돼요. 그래서 소방서장의 뭐죠? 도장을 받아야 또 이 허가 부분에 있다고 나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나요? 이런 부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해당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뭐하고자 한다? 변경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교육연구시설을 창고로 바꾸고자 한다. 또는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로 바꾸고자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허가받아야 된다. 허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아까처럼 이 창고 있죠, 창고. 대림 창고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아까 일반 의식주로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신고만 하면 돼요. 해당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으로 해당하는 용도로 바꿀 때는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물 각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을 뭐 하면 돼요? 신청만 하면 돼요. 변경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내에서 바꿀 때. 그래서 밑에 정리해 놓은 게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할 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는 거.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하실 게 아까 얘기했죠. 뭐냐면 단독주택 세부적인 항목 있어요, 없어요? 그 세부적인 항목, 그걸 호라고 얘기해요. 그 세부적인 항목끼리 바꿀 때는 기재 내용 변경 신청조차도 뭐다? 제외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1종 근린과 제2종 바꾸는 거는 같은 시설군이죠. 그러면 기재 내용 변경 신청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둘 다 근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거는 같은 시설군이지만 기재 내용 변경 신청조차도 할 필요가 없다. 근린시설 상호간에는 제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중요한 게 뭐가 되느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시험 문제는 관광휴게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면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틀려요. 그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또 하나 이렇게 나와요. 산업 등 시설군을 영업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신고. 교육 및 복지시설을 전기통신시설군으로 바꾸고자 한다. 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료시설을 노유자시설로 바꾸고자 한다.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만 하면 돼요. 그리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내에 아파트와 아파트를 다세대 주택으로 바꾸고자 한다. 그러면 건축물 기재 내용 변경 신청조차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체계가 아니지만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걸 자주 보게끔 하려고. 또 이게 최근에 들어와서 자주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안 나오면 한 번 딱 나오고 안 나왔다. 그럼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시험이 공법이 많이 나오는 데서 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 그게 아니고 많이 나온 데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다 외울 거예요.
오씨 이거 가능하냐? 금방 옵니다. 이런 거 외우는 건 껌이에요. 이거 외우는 거 껌이에요. 공법이 왜 힘드냐면 이런 거 외우는 게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 헷갈려서 힘든 거예요. 법령이 몇 개니까? 6개니까 국토개법을 외웠어요. 도시개발법이 잡아먹어요. 도시개발법을 외웠어요. 도시정비법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힘든 거지. 그 내에서 이런 거 외우는 거는 뭐 힘든 축에도 안 속해요. 헷갈리는 게 문제지. 공법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헷갈려요. 정말로 헷갈려요. 외운 게. 그게 힘든 거예요. 이거 외우는 건 솔직히 힘들지도 않아요. 금방 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외웁니다. 자, 제가 그 군에 가기 전에 군에 가기 전이었죠. 군에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가 제일 처음 아르바이트 했던 게 신문 배달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험 보고 처음으로 시작한 게 아르바이트가 신문 배달이었어요. 아침 3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3시 반에 일어나서 보급소로 가야 돼요. 가면은 벌써 더 일찍 오신 분이 있어요.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찌라시라 그러죠. 신문지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 있죠. 아주머님들이 오셔가지고 그거 넣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게 다 넣어야 이제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계세요. 더 일찍 오셨겠죠. 그럼 이제 오면 이제 가구 수가 있을 거잖아요. 내가 배달 120부, 뭐 120가구,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뭐 자전거에다가 넣고 하는데 제가 자전거를 또 못 탔어요. 그냥은 타는데 이 자전거를 뒤에다 싣고 이게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걸 그냥 평지나 일반적으로 달리는데 내리막길 이렇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타긴 타는데 잘 못 탔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신문 배달하고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 게 나이트 클럽이었어요. 나이트 클럽 웨이터를 했어요. 웨이터를. 왜냐면 대학 가기 전에 제가 이제 그 한양대 이제 건축과를 가면서 건축과를 가면 아무래도 이렇게 술을 먹고 사회생활을 하려면 나이트 문화를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어머니 친구분이 나이트 클럽도 거기 사장님 부인을 알고 있어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간 거죠. 가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갔어요. 어리부리하죠. 뭐 갔는데 사수가 있거든요. 이제 가르쳐주는 형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형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형인데 그 형이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형이에요. 되게 유명한 외국의 나이트 클럽 유학 갔던 형인데 그 얘기가 나중에 이제 나와요. 어떻게 했는데 그 형이 이제 여기 뭐가 다냐 유발이 옛날에 대발이 유발이 카운트에서 유발이를 찾아주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유발이에요. 저는 뭐였냐면 노교수, 의료 노교수. 그러니까 뭐 고지식하고 그 다음에 형들도 몸 아프다 그러면 제가 또 안마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 너 뭐 의료적으로 좀 뛰어나다. 그래서 또 노교수 이렇게 막 매일 그런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의료 노교수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 형이 이름이 뭐냐면 그 나이트클럽 하다가 그 어디서 했냐면 저기 부산에 가면 서면에 백악관이 있는데 그 백악관 옆에 위락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위락관. 그래서 뭐 보통 이름들이 다 관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일했는데 그 형이 하여튼 그 형 때문에 사회를 참 많이 배웠고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진짜. 하여튼 엄청나게 배웠어요. 지금도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형이 본명이 뭐냐면 교근주예요. 교근주인데 그 형이 이제 나이트 생활을 청산하고 영업을 한대요. 형 무슨 영업을 하는데 자산 전문 영업을 한대요. 자산 전문 영업을 하는 누구요? 교근주. 자기 또 친구들 데리고 그 밖에 친구들 같이 데리고 일을 한대요. 그러면 센터가 뭐죠? 영업이죠. 영업은 항상 센터고, 그럼 센터는 영업이고 무슨 일을 하냐면 자산 전문을 해요. 그리고 누가 하는 거예요? 교근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외우는 게 뭐냐면 위아래 이걸 배우는 거잖아요.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그럼 센터가 뭐가 되고요? 영업이 되고 뭘 하느냐가 자산 전문이 돼요. 그리고 누가 하는 거예요? 교군주가 되는 거예요. 이건 외우기가 되게 편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는 나오지 않아요. 다행히도. 그러니까 이렇게만 물어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물어본다고. 이렇게 분류는 안 물어봐요. 분류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수직으로만 외우시면 된다고. 위아래로 물어보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끝났죠. 영업이고 무슨 영업이에요? 자산 전문 영업 교본주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이거를 외워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위로 가고 내려가고 수평으로 가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죠? 이걸 이제 외워야 되는데 그 형이 이제 자산 전문 영업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 지역을 부산에 있는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트럭에다가 방송을 한대요. 뭐 이렇게 뭐 있잖아, 뭐 자산 전문 영업 교군주입니다.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나이트클럽 유발이었는데 뭐 하여튼 웨이터였는데 지금 이제 자산 전문 뭐 그걸 한대요. 그럼 방송할 막 하려면 앰프하고 비상 발전기처럼 발전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송에 쓰는 발전기를 저보고 이제 갖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갖다 달라고 하니까 부탁을 하니까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 뭐 전화가 와가지고 갖다 달라고 하니까 형 어디로 가면 돼? 이러니까 일단 자동차를 타래요. 자동차 탔죠. 탔어요. 그럼 이제 한 달락이 끝난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형 어디로 가면 돼? 일단 자원묘지 지나면 부산에 가면 유엔묘지라는 데가 있어요. 그 옆에 자원묘지가 있거든요. 자원묘지 지나면 별로 안 좋잖아요, 기분이. 운수 참 위험한 뭐가 나와요? 공장이 나온대요. 여기까지가 한 달락이에요. 자, 자동차를 타고 어디 지나면요? 자원묘지 지나면 운수 참 위험한 뭐가 나온다고요? 공장이 나온대요. 그래서 달락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도착하면 뭐 있는데? 방송에서는 발전기가 있대요. 방송에서는 발전기가 있대요. 그래. 근데 형 갔는데 없던데? 없다고? 야, 그러면 이게 다 없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일하던 그 위락관 있잖아. 위락관 있지. 위락관 종문으로 가. 위락관 뭐죠? 종문으로 가래요. 종문으로. 그 형이 정문이 좀 발음이 좀 잘 안 돼요. 외국에 있다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락관 정문인데 위락관 종문 이렇게 얘기해요. 그 형이. 좀 발음이 좀 그래요. 외국에 1년 동안 유학하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위락관 종문에 가래요. 그러면 누가 있냐면 운동도 하고 거기서 계속 숙박하는 자가 이걸 판대요. 그래서 운동하고 숙박하는 자가 뭐죠? 판다. 됐나요? 판대요. 그럼 이제 내가 뭐 하면 돼요? 이제 가져가면 되죠. 제 이름이 뭐였어요? 의료 노교수야. 이렇게 돼요. 이제 갖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형 어디로 갖다 주면 돼? 근린 있지. 근린이란 지역. 근린 있죠. 거기 가면 업무주택이 있을 거야. 업무주택. 그쪽으로 갖다 줘. 그럼 끝난 거예요. 됐나요? 이게요. 몇 번 반복하잖아요. 금방 들어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영업시설이 센터죠. 파는 게 센터죠. 그러면 운동하고 숙박하는 자가 판다가 센터예요. 됐나요? 그러면 운동이 운동시설이고 숙박은 그냥 숙박이잖아요. 시설. 판다는 파는 거니까 판매시설이죠. 다가 이제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위에는 가지러 가는 거고 밑에는 갖다 주는 거예요. 됐나요?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다를 기준으로. 왜냐? 우리는 뭘 외워야 되냐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걸 외워야 되는데 이걸 옆에다 딱 적어놓고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고. 그럼 센터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걸 구별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운동하고 숙박하는 자가 판다가 나오죠. 그럼 위에 있는 건 가지러 가는 거고 밑에는 갖다 주는 거예요.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의료 노교수야. 어디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근린에 있는 어디로? 업무주택으로. 그럼 이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위에서. 그럼 체험 못 탔어요. 자동차가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면 돼요? 자원묘지 지나면 운수 창 위험한 공장이 나온다. 공장할 때 공장, 장은 장례시설 얘기해요. 그럼 뭐가 있대요? 가면
방송에서는 발전기가 있대요. 가니까 없어. 그럼 다시 어디로 가래요? 위락관 종문으로 가래요. 그럼 이제 파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게. 이게 딱 머릿속에 뭐냐면 센터를 놓고 갖다 주고 그다음에 가지고 오고 갖다 주고 어차피 가지고 와야 갖다 주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부분이 바로 풀리게 돼요. 그럼 볼게요. 이 내용을 여기서 보세요. 교육연구시설을 의료노교수야. 됐나요? 만약에 방송통신이다. 당연히 위에 있죠. 그 위로 올라갔다. 그럼 뭐가 돼요? 허가예요. 그럼 만약에 창고가 있어요. 창고니까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그러면 맨 밑에 업무주택이잖아요. 그럼 내려왔죠. 뭐가 돼요? 신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의료노교수와는 같은 거죠. 그럼 의료시설을 의료노교수니까 의료잖아요. 그리고 노는 뭐죠? 노인이란 뜻이잖아요. 노인시설. 교는 교수니까 교육연구시설. 수는 수련하겠죠. 그리고 야영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건 같은 시설군이니까 교육연구시설을 만약에 야영시설을 한다. 그러면 이건 기재내용 변경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허가나 신고 부분을 누구한테 한다고요? 허가권자. 그럼 이때 허가권자는 3, 서열을 얘기하는 거 맞죠? 누구는 안 들어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안 들어간다고. 건물이 21층 이상 되는 건물이 되더라도 연배제 학기가 10만 이상 되더라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돼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을 뭐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거 맞죠? 그러면 단독이 업무주택이니까 밑에 있고 2종 근린생활시설이 위에 있잖아요. 지금 근린에 있는 곳으로 갔으니까 그러면 뭐가 돼요? 허가 대상. 심각한 거죠. 이렇게 돼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가 풀려야 되니까.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단독주택을요 다가구 주택으로 변경한답니다. 단독주택 안에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이 있고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렇게 바꾸는 거는 건축물 대장 기내내용 변경 신청조차도 하지 않아도 된다. 맞잖아요. 그 다음 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변경합니다. 자 의료 노교수야. 어디로 갖다 줬어요? 근린에 있는. 그럼 밑으로 내려갔죠. 근데 이거는 근린이 어디로 갔어요? 위로 올라갔죠. 그럼 뭐예요? 허가가 되는 거예요. 숙박시설을 수련시설로 변경한다. 운동하고 숙박하는 자가 판다. 그리고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의료노교수야.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려갔죠. 그러면 뭐가 돼요? 신고.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을 판매시설로 한다. 교육연구시설은 의료노교수야. 밑에 있죠. 운동하고 숙박하는 자가 판다. 판매시설이죠. 위로 올라갔네요. 뭐예요? 허가. 공장 맨 위에 있죠. 그 위에 뭐 있어요? 자동차 위로 올라갔죠. 그럼 뭐예요? 신고가 아니고 허가.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답은 5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쭉 나열해 놓고 푸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스토리텔링을 한 부분을 가지고 센터를 맞춰서 위아래 해서 찾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푸는 겁니다. 무슨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책에도 12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쉬었다가 3장하고 4장 부분은 용어 자체만 설명하면 오늘 할 거는 끝나게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